월판선은 판교까지 가요. 월판선의 호재가 분명한 동네예요. 제가 추천을 좀 많이 했죠. 이쪽은 입지적인 가치는 조금 있다고 저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왜냐면은 서서TV님, 시흥시청 역 근처에 월판선 인근의 아파트 어떻게 보시나요?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추천을 좀 많이 했죠. 이쪽은. 예, 추천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시흥시청역은 여기 세 개가 있잖아요. 그 서해선하고 이제 월판선하고 신안산선하고 이렇게 세 개가 가는데 여기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현지구라는 신축이 2023년 정도까지 다 세팅이 돼요. 그러면 신축으로 주변의 구축들이 키맞춤을 하겠죠. 두 번째는 월판선은 판교까지 가요. 판교까지 가는데, 이 판교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우리가 월판선이 사실 월곶하고 판교인데 이게 연결되면 송도에서 판교까지거든요. 그럼 송도에서 판교까지 급행으로 타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30분밖에. 굉장한 노선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건 번외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월판선 근처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판교로 가기 쉬워지고, 그리고 신안산선이 거기 연결이 되잖아요. 신안산선은 사실상 거기에 시흥, 광명, 테크노파크, 테크노밸리 일자리랑 우선 연결하고, 광명이랑 연결하고, 구로랑 연결하고, 영등포랑 연결하고, 여의도랑 연결해요. 일자리를 구슬깨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노선도 괜찮아요. 즉 말해서 시흥시청은 신축과 그 다음에 섬처럼 되어 있던 아파트들이 서로 구슬깨기가 되고 서로 연결이 되면서 가격들이 향후로 되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장곡역이라고 생기는데 거기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괜찮은 아파트들 많아서 작년에 소개를 조금 많이 해드렸어요. 뭐 올해도 가끔씩 했지만 거기 많이 해드렸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뭐 초중고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다 도보권이기 때문에 그 장곡역에서 바로 붙어 있는 단지들뿐만 아니라 조금 이격된 데가 있어요. 한 500m 정도. 거기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서TV님께서 어떤 아파트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미래 전망은 굉장히 좋으니까는 참고하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행우님, 안녕하세요. 월판선의 연수역 주변의 아파트 전망은 어떨런지요? 동남 아파트 거주 중인데 혜택은 있을런지요? 뭐 아파트를 명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김행우님의 이름처럼 저는 행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남 아파트는 그래도 소형 평수부터 좀 중대형 평수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 주변에 연수역이 있어요. 연수역은 월판선의 호재가 분명한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아직 싸잖아요. 가격이 아직 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남 아파트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동남하고 원인제역 주변에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 그리고 이제 뭐 갭 투자들이 좀 많이 들어간 아파트들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떠나서 연수역은 거기에 분명한 호재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의 전망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행우님, 인천의 연수구도 1기 신도시인데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그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게 동남 아파트였잖아요. 김행우님. 구도심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용적률과 대지 지분을 보고 사업성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재건축 가능성은 된다라기보다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 사업성이 있다는 거는 비록 지금 당장에 재건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들의 약진들은 월판선과 결합을 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님,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은 투자 가치가 떨어질까요? 아니요,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리모델링은 초기에 진행이 되면요, 가격들이 상승장에서 뻥뻥 올라가요. 현수막가 나와요.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사업성에 대한 수익 구조가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게 발견됐을 때 둔화가 되고요. 그리고 신축으로 되었을 때 가격들이 가장 많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저는 장래적으로 되게 그 신축이 필요한 동네고요. 거기에 목마른 동네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나 그게 신축으로 된 이후에 가격들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정규호님,
시흥, 월곶, 판교선, 착공 등 호재가 많은데 아직 저평가된 신축, 벽산, 블루밍, 주상복합은 어떻게 보시나요? 월곶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러면 상업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곶보다 바로 앞에 있는 저기 장곡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월곶은 정주 여건이 조금은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모텔도 많이 몰려 있고 상업 지역이 약간은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은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거주 여건으로는 가지 마세요. 투자로서는 조금은 갈 수 있는데 저는 풍림이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주상복합보다는. 기기라무님께서 대표님 이번에 월판선 이슈, 신경인선 이슈로 연수역 이제 솔밭 마을을 매수했습니다. 대지분 10평을 재건축 희망은 없고 교통망으로 볼 때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솔밭 아파트도 지금 원인제 승기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여기도 갭 투자들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뭐 말한 것처럼 재건축에 큰 희망은 없지만요. 입지적인 가치는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조금은 조심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왜냐면은 갭으로 많이 들어간 아파트는 조금은 조심해야 돼요. 네, 나중에 빠질 때 훅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입지로서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원인제역 주변에 있고, 그리고 입지 여건으로서 월판선의 간접 영향권도 있고 해서 나쁘진 않다 생각하니까 매수를 했다면은 조금 가져가시고, 다만 이거를 가져가시고 한 2년 뒤에 실거주 요건들이 채워지거나 보유 요건들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빨리 갈아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관님께서 인천의 논현동에 동산마을 휴먼시아 매도 문의드립니다. 월판선은 확정이고 제2 경인 호재도 있고 현재 매도 시점을 언제 가져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매도 후 안양 평촌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아파트 혹은 인동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상황을 보는데 언제가 적기일지 문의드립니다. 이거는 지금이 적기죠. 지금이 적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천의 논현동에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도권의 호재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이 흐르는데 그 시간 동안에 간격이 더 벌어지는 거는 상급지의 간격이 더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논현동도 좋지만은 논현동보다는 인도권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간격을 많이 벌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각도가 있으면은 한 1도나 2도 정도 각도는 처음에 볼 때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길게 변을 연장하면요, 그 변이 점점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변과 변을 연결하려면 간격이 더 커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처음에 뭐 좀 간격이 작아 보이지만요, 지금같이 상승이 있고 호재가 훨씬 더 센 인도권이 동산 마을 휴먼시아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빨리 매도를 하시고 지금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아파트나 인도권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러 방면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방면으로. 평촌에 리모델링도 있고, 인도권에서는 의왕 쪽이 있고, 안양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안양 쪽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이슈가 있는데도 있어요. 물론 가격이 될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주안점으로 가고, 평촌에 리모델링만 집중하지 말고요. 이제 재건축이 되는, 재개발이 되는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